PPT 한번 띄워주시죠. 그 정도로 이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이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한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이걸 관철시킬 힘이 있거나, 그렇겠죠. 저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만 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둘 다 예. 직접적인 영향이 자기가 있다고 보고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한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뭐 근데 이런 제가 아는 글이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배정이 첫 회의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이 누군지 무슨 자료를 근거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하에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신민철 국장님 나오세요. 신민철 국장님. 예, 신민철입니다. 네. 자, 배정이 회의 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돼요. 참석했습니까? 저는 지금 최승한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한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 참석하러 온 거 맞죠?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피할 사유가 없어요. 얘기하세요. 예.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러서지 마세요. 자리에.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저희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 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습니까? 저는 개인 자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거를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나중에라도 저희는 철저히 밝힐 것이고요. 법적 책임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4월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총장님께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데 의대 학장 포함 교수들과 의논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그런데 있습니다. 짧게. 우리가 의대 증원을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인터뷰 하신 적 있습니까? 인터뷰는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요. 근데 아마 1차에 의논한 거를 얘기한 걸 겁니다. 배장환 교수님, 충북대 고창섭 총장께서 200명을 증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충북대 병원과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장과 논의를 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2024년 2월 28일까지 의과대학 교수회장이었고 그 이후에 의대 증원 사태가 터지면서 의과대학 교수회장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갈아탔으니까 사실은 평교수의 대표는 제가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고 총장께서 의과대학에 오셔가지고 교수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셋째 주쯤 되는데 그 전주에 비대위에서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총장께서 의과대학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전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합의가 도출되셨습니까? 반대하는 교수가 많았더니 총장께서 엄청 좀 화가 나셨고요. 네. 반대하는 교수들 이름 적어 가셨어요. 이름 적어 하셨어요? 네. 없는 그러셨군요. 얘기 꺼내지 자, 마시고요. 총장님. 그거는 없는 총장님 얘기라고 잠깐- 하시면은 증원 저희는 신청을 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네. 없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네. 증거를 보여드릴 네, 수도 나중에 있습니다. 증거 주십시오. 저 고창섭 총장님, 네. 3월 26일 날 더 중앙 인터뷰와 관련해서 인터뷰에서 충북대 200명 증원 시 400억 원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얼마라고요? 400억 원.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랑 그런데요. 인터뷰했다고요? 저 더 중앙가 인터뷰에 저 틀어드릴 수 있어요. 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충북대 요구서는 기자재와 교수 임용비 포함해서 3,634억 원을 표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도요. 저희가 당초에 증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의과대학 1호관을 한 층을 증축하고요. 2호관을 2개 층을 증축하는 자, 것을 그러니까 계획했습니다. 잘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만 해서 그러니까 본과 1, 2학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를 거기다 쓴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본과만 있어요. 예? 저기 예과하고 그러니까 본과만요. 본과 1, 2학년까지요. 예과 1, 예과 2학년, 1, 2학년까지. 본과 1, 2학년. 예, 예과하고 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과 않습니다. 본과도 구분 못 하시잖아요. 본과 3, 4학년의 경우는 예? 대부분의 자, 수업이 배상환 병원에서 교수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배상환 교수님, 예, 지금 125명 증원됐어요. 예. 이대로 얘기하면 예과하고 본과 합쳐서 6년. 그러면 125명 곱하기 6년 하면 대략 750명, 800명까지 하면 됩니다. 내후년에는 여기에 1,200명입니다. 예, 여기에 인턴 레지던트 수련의까지 얘기하면 1,200명 정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병상 정도 지금 충북대병원은 몇 병상입니까? 충북대병원은 요번에 암센터를 확장해서 800병상 남짓되고요.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대부분은 800병상 정도면 내과계 병상이 400병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780병상을 현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는 한 년차당 6명으로 18명이니까요. 18명이면 한 면당 평균 20명 정도를 보고 있어서
내과학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200명이 나온다면 4배가 증원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만들려면 내과 레지던트도 4배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년차당 24명이 되고 3개년차는 72명이 되니까 20명을 환자를 보려면 내과 환자만 1,400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은 2,800병상이 돼서 대한민국 최대 병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800병상 정도의 병원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신규 종합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 교육병원을 갖다 넣어서 치장 장치까지 들어가면은 지금은 한 병상당 8억 원에서 12억 원입니다. 땅값이 싸면은 8억 원이고 땅값이 비싸면 12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병상당 10억 원이 들어가고 충북대학교 제2분원을 만들기 위해서 충주병원에는 400병상에 4천억 원으로 자, 예타를 그럼 대략 신청했습니다. 얼마 그렇기 정도 때문에 예측하십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주시면은 저희가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창섭 총장님, 네. 1조 2천억 교육부에서 약속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의사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사 200명 출신이 증원은 아닌데 무슨 200명 근거로 정원은 200명을 저희 증원 대학만이 아니라 신청했어요? 전국의 7개 대학이 다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400억 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과 1, 2학년 그리고 본과 이거요. 1, 2학년에 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린 총장님 겁니다. 얘기 들어보셔요. 네. 이게 의료 대란의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대와 총장님이 대학이 의논하지 않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무대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란이 난 거예요. 이 충북대 병원의 사례를 보면요. 의료 대란이 왜 났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적어도 총장께서 충북대 병원의 교수님들과 의대 교수님들과 협의해서 자, 우리의 실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인 인원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원만 했다라고 하면 의료 대란 일어났겠습니까? 총장님 책임 크지요? 저도 할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 아니, 좀 할 말 주십시오. 많은데 이미 총장님께서 언론에다가 다 대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건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언론에 있는 것 중에 앞뒤 다 빼고 한 얘기는 뭘 제가 앞뒤가 다 빼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거예요? 기사에도 앞뒤 얘기가 다 실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예, 제가 인터뷰한 다음에 실제로 기사에 어떻게 나왔는지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자기가 어떻게 인터뷰하고 나왔는지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식, 시점, 방향, 조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사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대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필수 의료, 응급 의료가 문제가 됐다. 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네, 맞습니다. 저는 의사 아니고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과연 저는 처음에 의사가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견 맞더라고요. 그 세계 의사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도 세계 의사회 협회국이죠. 네,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예, 의사들도 집단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배장환 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도 집단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행동하는 거에 대한 비판의 일자 세계 의사회에서 이런 집단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읽어봤습니다. 우리 자료 좀 올려주시죠. 저도 영어 한두 마디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원본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신 것 같아요. 세계의사협회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업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을 먼저 시도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읽어보시겠습니까? 배장환 위원장님. 한글을 네. 진료 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 필수 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 지금 파업하는 기간 중에 응급 의료 서비스와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번에 의사들의 자, 제 행동 질문 어렵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십니까? 응급의료와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 의사를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규영 장관님. 네. 지금 이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 상황이
네, 파업 전과 똑같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상당 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전공인은 9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응급 의료 서비스는 응급 의학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배후 진료에 있는 배후 진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응급 진료 자체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배정환 위원장님, 그 조경 장관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OECD 제가 지금 국가라든가 선진 말씀드리는 국가는 다른 거는 질문은 제가 지금 질문 필수 드리고 의료 있습니다. 분야조차도 필수 자, 의료 증인님. 분야조차도 전문의보다는 전공의에게 이분 의존하는 구조를 네, 30년 동안 만든 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참고인 죄송하지만은요. 예, 이 질의의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증인, 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합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거 의원님, 있지만 저 증인 아니고 지금 참고인입니다. 의원 네, 네. 웅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고 제가 인격 모독한 적 있어요? 의원님, 저도 제가 인격 모독한 적 말씀드린 있어요? 거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 참고인으로서 네, 뭐 말씀드린 하시는 겁니다. 겁니까, 저게? 네. 자, 판단하실 때 지금 조기영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 현재 필수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가 상당한 부활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발언에 동의하시냐 물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집단 행동으로 초래된 건 맞죠? 의사의 집단 행동이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사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행동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세계 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단 행동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시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참아주고 대한민국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이 나아갔는데 참아주겠습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분들도 정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업 기간에도 필수 의료나 응급 서비스와 치료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걸 하면 여러분들의 협상력이 떨어져서 이것까지 떠난 겁니까?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당직을 섰던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저기를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참고인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의료 공백을 메꾸려는 분도 있는데 자신의 이 의지가 자신의 뜻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제세계 의사회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필수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무너뜨려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과 그리고 제 보호자분들께 정말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생긴 부작용까지를 의사들이 다 막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 교육적으로는 유급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대학과 협의하는 그런 장관님 방안은- 말씀을 네. 책임지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이 인원이 다 유급되면 7,700명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안 당연히 돌아온다고 하지 않. 제가 이 얘기 복지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교수 안 된다고 이야기 해볼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 이야기. 지금 교수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도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 분야 더 심각하죠. 이게 2023년 11월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대의전협회에서 부족분을 이 증언 나오기 전에 2023년 11월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3년 동안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대학원 과정 거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확보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전국의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회복 5명, 생리학 6명, 기생충학 아예 없고 생화학, 분자생물학 10명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의대가 아닌 일반 뭐 현황 일반 대학에서 오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생리학이나 병리학 같은 경우는 MD 출신과 논 MD 출신에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심지어 5년 이내 퇴임 예정인 기초 교수는 한 20% 정도 되십니다.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기초 교수를 포함해서 3년 내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을 하시며 이 기초 교수님들이 필요한 거는 대부분 예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네, 기초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300명 가량 배출되고 있고요. 또 대학별 기초학 전임 교원 중에서 또 의사 면허 보유자 비율도 50% 그분들 다 내외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하신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충북대 총장님께서도 그 대학별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개별 대학과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강경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모집 정원이고 커리큘럼이고 다 학칙 개정 관련해서 압박하신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장원 교수님 이전에 충북대 비대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칙 개정이라던가 이런 뭐 모집이나 커리큘럼 변경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학칙 개정을 결국에는 이제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무위원회에서 총장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교무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학칙 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전체 평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워낙 많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저희가 전체 교수회장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의과대학의 불비 상황은 이해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결을 해도 총장이 재발의를 다 금방 하고 내일 또 회의가 또 열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도를 한다. 정책이 이런 게 이러고 왔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라고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5% 감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회의라든가 아니면 평의원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계속 주시죠. 반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